다시 살 길을 찾고 싶으면 3,000배부터 하시오. 1985년 빚쟁이에게 쫓기던 쌀집 아줌마가 살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만난 8살 동자승은 100년을 산 눈이었습니다. 3,000배를 하면 미래를 보여주겠소. 진흙탕에서 밤새 3,000번. 그리고 그 동자승이 보여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뒤 그 쌀집 아줌마는 강남 빌딩 12채의 주인이 됩니다. 그녀는 그날 밤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번쩍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산길이 순간 새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억수 같은 비였어요. 봄비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사람의 숨을 막아버리는 비. 서울 변두리. 이름도 없는 야산이었어요. 진흙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비탈길. 그 길을 한 여자가 굴러가듯 뛰고 있었습니다. 박순심. 시장통에서 쌀집 뚱보라 불리던 여자. 35이었어요. 1985년. 땅만 사면 부자 된다던 시절이었습니다. 슬리퍼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맨발이 진흙탕에 박히며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털썩. 무릎이 돌부리에 찍혔어요. 살이 찢어지며 붉은 게 번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끝!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어요. 흙탕물이 입안으로 튀었습니다. 순심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어요. 뒤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그랑, 철퍽. 사람 셋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맨 앞에서 뛰는 놈이 소리쳤어요. 대머리에 금목걸이. 그놈이 두목이었습니다. 야, 돈 내놔! 그 뒤를 따르는 놈은 희죽희죽 웃고만 있었어요. 눈이 실눈이었습니다.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모를 얼굴.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마지막 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툭툭 치며 걸었어요. 툭, 툭, 툭. 그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도망치면 더 커져! 너만 손해야! 순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숨이 턱 끝에 걸려서 컥 소리만 났습니다. 죽는다. 순심의 머릿속에 그 말이 또렷하게 박혔어요. 오늘 여기서 진짜 죽는다. 그런데요. 순심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저 뒤에 빚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해간 남편. 김달수, 여보, 딱 한 번만. 이번엔 진짜야. 대박 나면 당신 호강시켜줄게. 호강? 순심이 10년 동안 새벽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 끝이 부르트도록 쌀을 퍼나르며 모은 갯돈이었어요. 쌀가게 보증금까지. 그 돈을 남편은 사업이라며 쥐고 나가더니 기획부동산, 마담장, 그 여우 같은 여자 말만 믿고 돈을 몽땅 들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이었어요. 3천만 원. 종이 한 장에 찍힌 숫자였는데 지금은 목줄처럼 순심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순간 머리카락이 확 잡아당겨졌어요. 대머리 두목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순심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등이 바위에 부딪혔어요.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어딜 도망가! 멱살이 잡혔어요. 순심의 목이 쓸렸습니다. 돈 내놔! 오늘 안 갚으면 끝장이야! 순심은 숨을 쥐어짜며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바람처럼 새어나갔습니다. 없어. 두목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짝! 뺨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없으면 말이라도 곱게 해. 지금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야. 실눈 남자가 희죽 웃었어요. 형님, 그냥 데려갑시다. 어차피 돈 없대잖아요. 두목의 눈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보내줘. 말없는 놈이 쇠파이프를 한 번 더 쳤어요. 툭! 그 소리가 순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심은 땅바닥에 진흙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운 흙이 새어나갔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때였어요. 번개가 또 한 번 하늘을 찢었습니다. 화광, 순심의 시야 끝. 산꼭대기 쪽에 어둠 속 건물이 잠깐 떠올랐어요. 허름한 지붕, 기울어진 담장. 절이다. 순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본능으로 삽니다. 순심은 두목의 손목을 잇는 힘껏 물었어요. 악 미친! 두목이 손을 놓는 찰나 순심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를 향해, 살기 위해. 잡아! 놓치지 마! 비가 발을 때려도, 진흙이 발목을 잡아도 순심은 뛰었습니다. 목숨이 걸리면 사람은 달라져요. 순심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암자 마당이 보였어요. 살려주세요. 순심은 거의 울음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사람 살려요. 그런데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폐허 같은 암자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법당 문이 삐걱 바람에 흔들렸어요. 여긴 뭐야? 순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 손이 끊긴 곳 같았어요. 그때 들어오지 마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돌렸어요. 법당 앞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비를 맞는데도 젖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고요한 눈동자, 동자승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자승은 순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이상했어요. 8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맑았어요. 마치 100년을 산 사람처럼. 저 문턱을 넘으면 동자승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순심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전으로? 지금 예전이 뭐가 있다고? 그때 빚쟁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았다. 순심이 법당 문고리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켜요. 제발. 동자승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려 하오? 쫓기고 있어요. 제발 숨겨줘요. 동자승이 피식 웃었습니다. 부처님이 뭐? 동네 파출소요?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소연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동자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숨는 곳이 아니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선택하는 곳이오. 두목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야, 저 꼬마 치워. 그 순간, 잠깐, 동자승이 손을 들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의 발이 멈췄어요. 누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발바닥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두목이 당황했어요. 실눈 남자가 버둥거렸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
말없던 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뭐야? 이저리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박힌 것처럼 그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마당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무거웠어요. 동자승이 순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기도가 먹히겠소? 순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욕심이요? 저는 먹고 살려고. 동자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남편이 돈 벌어온다 할 때 당신도 속으로 계산했지. 순심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동자승이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대박 나면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지. 순심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 순심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작은 욕심이 지금의 지옥을 불러왔습니다. 순심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동자승은 순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췄어요. 당신 남편, 지금 마담장 옆에 있소. 순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이면 집 문서까지 들고 사라질 거요. 순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 마담장, 문서, 도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일 알게 되겠지. 동자승이 일어섰어요. 자, 그래도 들어갈 테요? 순심은 입술을 떨며 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법당 안은 어둡고 차갑고 낯설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동자승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 당신 인생인데. 제발 답을 주세요. 순심이 동자승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동자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죽겠다고? 네. 그럼. 동자승이 법당 앞 진흙탕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3000배를 해보시오. 3000배요? 그래. 3000번 엎드렸다 일어나면 그때 답을 주겠소. 순심은 진흙탕을 내려다봤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빚쟁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씩씩거리는 소리. 순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겠습니다. 동자승이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순심은 두 손을 모았어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철푸덕? 진흙이 얼굴에 튀었어요. 하나. 일어났습니다. 둘. 비가 등을 때렸어요. 셋.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100번.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200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0번. 못해. 이건 못해. 그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담장의 웃음. 언니는 그냥 당하고 살아. 순심의 이가 갈렸습니다. 죽어도 안 져. 순심은 다시 엎드렸어요. 일어났습니다. 엎드렸어요. 일어났습니다. 1000번. 비가 그쳤는지조차 몰랐어요. 2000번. 밤이 지나가고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2999번. 몸은 이미 순심의 것이 아니었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3000. 순심이 이마를 땅에 대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쿵.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독하구먼. 동자승이었어요. 줬소. 보여주겠소. 순심의 의식이 뚝 끊겼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할 지옥이요. 검은 구멍이 순심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순심은 봅니다.
자신의 미래, 그리고 지도를. 어둠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어둠. 순심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바닥이 없었습니다. 죽는 건가? 순심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툭! 순심이 눈을 떴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하지만 순심이 아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어요. 도로에는 이상하게 생긴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간판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어요. 여기가 어디야? 순심은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년 뒤요. 순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자승이 옆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회색 승복, 여전히 늙은 눈. 10년 뒤요? 그렇소. 1995년. 당신의 미래요. 순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래? 이게 미래라고? 저길 보시오. 동자승이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순심이 그쪽을 봤어요. 누추한 쪽방촌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숨은 듯 박혀 있었어요. 곰팡내가 났습니다. 쓰레기 냄새도 났어요. 그 골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순심의 숨이 멎었어요. 자기였습니다. 10년 뒤의 자기.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허옇게 샜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45살인데 예순이 넘어 보였습니다. 저게 저예요?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자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순심이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며 한쪽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순심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미래의 순심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빌딩 앞이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정문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미래의 순심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아줌마,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마담장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미래의 순심이 애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발 1,000원만 빌려달라고. 순심의 눈이 커졌어요. 마담장, 그 여자가 여기 있다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가방. 마담장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살이 쪘어요. 턱이 2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여우 같았어요. 마담장이 미래의 순심을 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미래의 순심이 달려갔습니다. 언니, 아니 사장님, 제발 돈 좀. 마담장이 손을 들었어요. 찰싹. 미래의 순심의 뺨을 때렸습니다. 더러워. 손 치워. 미래의 순심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발.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남편? 그 쓸모없는 남자 아직도 안 버렸어? 마담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넌 평생 거지인 거야. 마담장이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래의 순심 얼굴에 던졌어요. 이거나 받아. 밥이라도 사 먹어. 1,000원짜리가 미래의 순심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래의 순심은 그 1,000원을 주었어요. 울면서, 떨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순심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싫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싫어. 저렇게 안 살아. 저렇게 안 살아. 동자승이 순심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볼 테요? 뭐요? 당신 남편. 더 보고 싶소? 순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수가 어떻게 됐는데요? 동자승이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역이었어요. 지하도 있고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누더기를 입고 맨발로 얼굴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술병을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김달수였습니다. 순심의 남편. 달수야. 순심이 달려갔어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달수야. 나야. 일어나. 하지만 손이 그냥 통과했어요. 순심의 손이 남편 몸을 통과했습니다. 들리지 않소? 동자승이 말했어요. 여긴 꿈이니까. 꿈? 그렇소. 하지만 꿈이 아니기도 하오. 동자승이 순심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당신의 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싫어. 싫으면.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바꾸시오. 바꾸다니. 어떻게 방법이 있소? 동자승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순심이 물었습니다. 동자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렸습니다. 선이 하나, 또 하나, 점점 모양이 드러났어요. 지도였습니다. 서울 지도. 잘 보시오. 동자승이 말했어요. 여기가 숨통이고 지도의 한 구역이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벌판처럼 보이는 곳. 논밭 같았어요. 여기가 똥통이요. 다른 구역이 검게 변했습니다. 마담장이 자랑하던 땅.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뭐라고요? 순심이 눈을 비볐습니다. 강남이 똥통이라고요? 지금은 금이지. 동자승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금은 따로 있어. 동자승이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선이 스르륵 움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새로 뚫릴 길이요.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쏟아져 나올 거요. 순심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길? 무슨 길? 여길 보시오. 동자승이 붉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가 숨통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구멍. 구멍이요? 땅 밑으로 철마가 달릴 거요.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그 철마가 서는 곳. 거기가 금이요. 순심의 눈이 커졌어요. 철마? 땅 밑으로? 그게 무슨 시간이 없소. 동자승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눈에 새기시오. 머릿속에 박아. 순심은 지도를 봤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구역. 붉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 눈에 힘을 줬어요. 기억하려고. 새기려고. 다 외웠소? 아직 시간 없소. 동자승이 손을 들었어요. 지도는 머리에 넣고 순심의 눈앞에서 지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은 발밑에 두시오. 잠깐, 아직. 순심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지도가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처럼. 기억하시오. 동자승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정보는 길을 밝히오. 순심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깨어나시오. 동자승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밥값 하러 가야지. 탁! 순심의 어깨에 충격이 왔습니다. 죽비로 맞은 것 같았어요. 순심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순심은 법당 마당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동자승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법당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잡초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빚쟁이들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꿈이었나? 순심이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지도, 황금색 구역, 붉은 선, 교차하는 지점, 문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기억난다. 순심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기억나. 순심이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담장. 순심이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 순심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절뚝거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남편에게로, 문서를 지키러.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년의 아침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순심은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돌에 찍혀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동자승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집 문서 들고 사라질 거요. 내일 아침. 아니, 지금이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끝이야. 순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허름한 단칸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순심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김달수. 안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뒀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달수가 중얼거렸어요.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 문서였어요. 순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동자승 말이 맞았어. 예전 같았으면 소리쳤을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순심은 달랐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여자였어요. 순심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달수가 화들짝 놀랐어요. 여보, 뭐 찾아? 순심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달수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야. 옷 찾느라. 달수가 봉투를 등 뒤로 숨겼어요. 순심은 봤습니다. 다 봤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아니. 앉아. 밥 차려줄게. 순심이 부엌으로 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에게 이 정도는 이미 끝난 싸움이었어요. 달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아내의 기운이 달랐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서웠어요. 순심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 후라이, 밥 한 공기. 달수 앞에 놓았어요. 먹어. 달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심이 달수를 바라봤어요. 가만히. 눈을 떼지 않고. 여보, 왜 그래? 달수야. 순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담장. 그 여자 입술 밑에 점 있지? 달수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뭐라고? 관상이 과부상이더라. 순심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따라가면 너 객사해. 달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심이 마담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당신이 어떻게, 부처님이 그러더라. 순심이 달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그 문서 들고 나가면 당신 객사한다고. 달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등 뒤에 숨긴 봉투가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알아. 순심이 말했어요. 마담장이 꼬셨지. 돈 벌어준다고. 당신 호강시켜준다고. 달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심이 손을 내밀었어요. 줘. 뭘? 문서. 줘. 달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순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어젯밤까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 순심이 낮게 말했어요. 그 문서 안 주면 나 죽어. 나 죽고 너도 죽어. 둘 다 거지 되어서 죽어.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봤어. 우리 미래. 너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죽더라. 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나는 마담 장한테 1,000원 구걸하다가 맞아 죽더라.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야. 지금 이대로 가면. 달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진흙투성이 옷, 피가 굳은 무릎, 부어오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불타고 있었어요. 달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봉투가 떨어졌어요. 털써? 순심이 봉투를 주었습니다. 가슴에 눌러 안았어요. 마치 심장을 되찾은 사람처럼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새벽 시장에서 허리 굽혀 번 돈, 손톱이 빠지도록 쌀퍼 나른 세월, 그게 다 이 종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순심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내가 판을 짤게. 판을 짠다고? 응. 순심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마담장보다 더 큰 판을. 내가 짤게. 달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맞나? 내 아내가 맞나?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요. 저 눈빛이, 저 각오가 진짜였습니다. 알았어. 달수가 말했어요. 한 번만 믿어볼게. 순심은 문서를 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 있었어요. 1985년의 아침, 전쟁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마담장, 순심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내가 나한테 1,000원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발밑을 밟아줄게. 사흘 뒤였습니다. 순심은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순심아, 무슨 일이야? 확실한 정보가 있어. 믿어줘. 상인들은 순심의 눈빛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했습니다. 쌈짓돈을 내놓았어요. 500만 원. 순심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심은 거울 앞에 섰어요. 촌스러운 몸빼바지, 고무신, 때 묻은 앞치마. 일부러 그대로 입었습니다. 호구처럼 보여야 해. 순심은 마담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한 건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냉방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순심은 처음 느껴보는 차가움이었어요. 어머, 뭐야. 카운터의 여직원이 순심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줌마, 쌀 배달은 뒷문으로 가세요. 순심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빈 소파 중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쌀 말고 땅 보러 왔수다. 순심은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사람 좋은 아줌마 특유의 계산 없는 웃음이었죠.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마담장.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입술 밑에 점, 여우 같은 눈, 모피는 안 입었지만 온몸이 번쩍거렸어요.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저게 다 남의 피야. 순심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멍청한 시골 아줌마처럼 웃었습니다. 어머, 손님이시네. 마담장이 다가왔어요. 순심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땅 사러 왔수다. 땅이요? 마담장이 피식 웃었어요. 어머, 사모님. 알부자셨네? 순심은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500만 원. 마담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순심은 속으로 웃었어요. 돈 앞에서는 여우도 꼬리 내리는구나. 마담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모님, 눈이 높으시네. 요즘 제일 핫한 땅이 여기예요. 손가락이 짚은 곳, 강남 한복판의 땅이었어요. 곧 개발돼요. 사시면 2배는 먹어요. 순심은 지도를 봤습니다. 머릿속에 황금 지도와 비교했어요. 마담장이 찍은 땅, 검게 빛나던 곳이었습니다. 똥통, 저기 사면 망하는 거야. 순심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여기 옆에 군부대 들어온다던데요? 마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김 대령님이 그러시던데. 어제 만났거든요. 마담장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김대령, 자기 비밀정보원 이름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름. 그걸 이 촌스러운 아줌마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김대령님을 어떻게 해? 순심은 여유롭게 웃었어요. 발이 좀 넓어서요. 아무튼 이 땅은 별로네. 마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 호구인 줄 알았는데. 순심은 슬쩍 지도의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강 건너 허허벌판, 논두렁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기는 뭐예요? 마담장이 그쪽을 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긴 똥땅이에요. 비만 오면 잠겨요. 그래요? 네. 거기 사면 돈 버리는 거예요. 마담장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순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황금색으로 빛나던 곳이라는 걸, 붉은 선이 지나가던 곳, 철마가 서는 곳, 저기야, 저기가 금이야. 순심은 일어섰어요. 오늘은 구경만 할게요. 다음에 목돈 들고 올게요. 마담장이 당황했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응, 생각 좀 해보고. 순심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아, 마담. 네, 그 김 대령님 말인데. 순심이 싱긋 웃었어요. 요즘 윗선에서 눈치 보고 있대요. 조심하세요. 마담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순심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마담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야 저 여자. 시장 쌀집 아줌마가 어떻게 김대령을 알아? 저 여자 뒷조사해. 마담장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시장통 쌀집 뚱보 아줌마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마담장은 혼란스러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읽히지 않는 상대는. 순심은 사무실 건물을 나왔어요. 골목에 숨어있던 달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어땠어? 순심이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걸렸어. 뭐가? 전현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순심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첫 번째 판은 이겼어. 달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경외감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 정체가 뭐야?
순심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내 마누라.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 집으로 돌아온 순심은 달수를 앉혀놓았습니다. 달수야. 응? 너한테 임무를 줄게. 달수가 눈을 껌뻑였어요. 임무? 나한테? 응. 첩보 임무. 달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자기한테 뭔가를 맡긴다고? 뭔데? 순심이 달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마담장 사무실 주변을 기웃거려. 응?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정보를 가져와. 달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쓰레기통을? 응. 전현이 버린 서류 중에 보물이 있을 거야. 달수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다음 날, 달수는 마담장 사무실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양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썼어요. 거울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김 소장, 아니, 김달수. 한심했지만 진지했어요. 달수는 사무실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달수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의외.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집어넣었어요. 종이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파쇄된 서류였어요. 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걸 다 주워 담았어요. 비닐봉지 3개가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심과 달수는 밤새 종이를 맞췄습니다. 퍼즐처럼 한 조각, 또 한 조각. 이것 같아. 순심이 말했어요. 이거 여기 붙여봐. 맞네. 새벽 3시. 드디어 문서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순심의 눈이 커졌어요. 정부 개발 계획, 보안 유지, 목동 신시가지 지정 임박, 발표 시기 미정 3개월 내. 순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자승의 지도와 일치했어요. 황금색으로 빛나던 그곳, 정말로 개발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야? 달수가 물었어요. 진짜야. 순심이 문서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금을 찾은 거야. 달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아직 아니야. 순심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로 마담장을 흔들어야 해. 흔든다고? 순심이 웃었습니다. 여우 같은 미소였어요. 소문을 퍼뜨릴 거야. 다음 날, 순심은 시장통을 돌아다녔습니다. 복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갔어요. 어머, 들었어? 뭘? 마담장이 찍은 땅 있잖아. 거기 정부가 뺏어간대. 뭐? 진짜? 응.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담장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마담, 그 땅 산 거 어떻게 된 거야? 군사보호구역이라며. 돈 돌려줘. 마담장은 멘붕이었습니다. 누가 헛소문을 내고 다녀. 전화기를 내던졌어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담장의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심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달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무섭다. 뭐가? 당신이. 달수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시장에서 쌀 팔던 사람 맞아? 순심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해. 살기 위해서. 순심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김 소장.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 달수 손에 쥐어줬어요. 이번 임무 수고비야. 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놔줘? 응. 술 사 먹어.
카바레는 안 돼. 달수는 돈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용돈 받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여보, 응? 나 앞으로 열심히 할게. 달수가 말했어요. 딴 생각 안 할게. 마담 장 같은 년한테 안 넘어갈게. 순심히 달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어요. 알았어. 순심히 달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기자.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전우회가 싹 텄습니다. 순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스님, 속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판은 이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담장은 초조했어요.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돈이 말랐어요. 이자 낼 돈도 빠듯했습니다. 큰 건이 필요해. 마담장은 이를 갈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심이 들어왔어요. 어머 언니. 마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척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자 돈이 급해. 오늘은 진짜로 왔수다. 순심이 가방을 열었어요.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마담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사모님, VIP실로 모실게요. 마담장이 순심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소파, 커피향, 에어컨 바람. 순심은 일부러 두리번거렸어요. 촌스럽게. 와, 여기 좋네. 사모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담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땅 있잖아요. 손가락이 강남 한복판을 짚었어요. 여기 진짜 알짜배기예요. 곧 아파트 단지 들어와요. 순심은 지도를 봤습니다. 머릿속에 황금 지도와 비교했어요. 마담장이 찍은 곳,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똥통, 사면 망하는 땅이야. 순심은 고민하는 척했어요. 비싸네. 비싸도 2배는 먹어요. 돈이 좀 모자란데. 순심이 슬쩍 지도의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 허허 벌판. 지난번에 마담장이 비웃던 곳이었어요. 저기는 얼마예요? 마담장이 그쪽을 봤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어요. 거긴 똥땅이라니까요. 비만 오면 잠겨요. 그래도 싸잖아요. 싸도 쓸모가 없어요. 순심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비싼 땅 사줄게요. 대신 저 똥땅은 덤으로 끼워줘요. 마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덤이요? 응. 10일 몰라요? 마트에서도 하잖아요. 마담장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비싼 땅에서 폭리를 취하고 골치 아픈 똥땅까지 처분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박이었어요. 멍청한 년. 똥땅을 돈 주고 사겠다고? 마담장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언니가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럼 해줄 거예요? 좋아요. 특별히 서비스로 드릴게요. 마담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순심히 악수했습니다. 두 여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마담장은 생각했어요. 호구 잡았다. 순심은 생각했어요. 걸려들었다. 그럼 계약서 쓸까요? 마담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불러서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계약 장소는 다방 VIP룸이었어요. 마담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안경 쓴 남자,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심이 들어왔어요. 달수가 따라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앉으세요. 마담장이 자리를 권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준 계약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순심은 계약서를 들었어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일부러 2번씩 읽었습니다. 마담장이 지루해하도록. 글씨가 개미똥만 하네. 마담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차피 읽어도 모를 텐데. 순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만 넣어줘요. 네. 순심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영감이 의심병이 있어서 쪽지를 펼쳤어요. 1년 안에 정부 개발 발표 안 나면 땅값 2배로 돌려준다. 마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배요? 응. 안 되면 안 사요. 마담장이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귓속말했습니다. 사장님, 개발 발표는 최소 3년 뒤입니다. 1년 안엔 절대 안 나요. 확실해요? 제가 정보통이 얼마나 넓은데요?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냥 도장 찍어주시고 돈 받으세요. 마담장은 돈이 급했습니다. 이자 낼 돈, 직원 월급, 다 밀려 있었어요. 에이, 그래요. 까짓 건 넣어줘요. 마담장이 웃었습니다. 1년 안에 발표 안 나면 2배 돌려준다. 근데 1년 안엔 절대 안 나잖아. 공짜로 특약 넣어주는 셈이지. 변호사가 타자기로 특약을 쳤습니다. 딸깍딸깍딸깍. 계약서에 특약이 추가됐어요. 자, 여기 도장 찍으세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달수가 뜨거운 쌍화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 차 나왔. 철퍼덕. 달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쌍화차가 변호사 양복에 쏟아졌어요. 으악, 뜨거워.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달수가 냅킨으로 닦아줬어요. 마담장도 허둥댔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그 틈에 순심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쾅! 계약서에 찍었어요. 순심 것, 마담장 것, 둘 다 찍었습니다. 됐다. 순심이 계약서를 낚아챘어요. 품에 넣었습니다. 언니? 마담장이 당황했어요. 계약 끝났잖아요. 순심이 웃었습니다. 돈은 내일 보낼게요. 순심이 일어섰어요.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아, 마담. 네. 남자 말 너무 믿지 마요. 순심이 변호사를 힐끗 봤어요. 큰 코 다쳐요. 문이 닫혔습니다. 마담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당할 리가 있나? 마담장은 계약금 생각에 웃었어요. 밀린 이자 갚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르고 계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어요. 순심이가 똥밭을 샀대. 뭐? 그 물에 잠기는 땅? 응. 미쳤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담장이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 뚱보 아줌마 있잖아. 내 재고 처리 다 해줬어. 진짜? 응. 멍청한 것도 복이야. 덕분에 나는 떴지. 마담장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묵묵히 버텼습니다. 매일 그 논두렁에 나가서 잡초를 뽑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 똥밭에서 농사라도 짓겠대? 순심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내가 맞는 거지? 동자승 말이 맞는 거지?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거든요. 틀리면 끝이었어요. 달수가 순심을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발표 나는 거 맞아? 순심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 틀림없어. 순심은 매일 새벽 108배를 올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중얼거렸어요. 딱 약속된 만큼만. 신문을 스크랩하며 기다렸습니다. D-데이를 카운트다운 했어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담장이 낌새를 챘어요. 내연남 김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마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노선이 바뀌었어. 마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선? 무슨 노선? 지하철. 새로 뚫리는 노선 말이야. 마담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어디로 바뀌었는데? 강 건너 논두렁 쪽으로. 뭐? 마담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똥땅으로. 응. 환승역이 거기 들어서 대박 날 거야. 마담장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그 땅. 내가 덤으로 져버린 그 땅. 거기가 환승역이라고. 마담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뚱보년한테 당했어. 마담장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서류들이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마담장은 이를 갈았어요. 땅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담장은 달수를 떠올렸어요. 그래. 저놈을 공략하자. 저놈은 만만해. 다음 날 저녁 달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저장 마담이에요. 어떻게 내 번호를 한번 뵙고 싶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달수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담장이 말했습니다. 사업 건이에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달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큰 돈? 달수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마담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마담장이 웃었어요. 달수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술이 나왔어요. 비싼 양주였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옆에 앉았어요. 달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다 뭐? 김 사장님, 편하게 드세요. 마담장이 술을 따랐어요. 달수는 한 잔 받았습니다. 2잔, 3잔.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담장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 계약서 있잖아요. 마담장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거 좀 찢어다 줘요. 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를? 응. 마담장이 가방을 열었어요.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1,000만 원이에요.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0만 원. 평생 못 벌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담장이 달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순심 언니 버리고 나랑 살아요. 달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돈, 여자, 눈앞이 아찔했어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흙탕에서 3,000배 하던 모습, 피 흘리는 무릎. 우리 같이 이기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달수가 마담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네. 우리 마누라 배신 못해요. 마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거절하는 거야? 네. 거절이요. 달수가 일어섰어요. 저 갑니다. 마담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마담장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마담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주제 파악 못해? 남자들이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달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퍽!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달수의 얼굴에 꽂혔어요. 흑! 달수가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시작됐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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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내놔. 어딨는지 몰라. 거짓말. 퍽!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달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피가 흘렀어요. 입에서, 코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마담장이 내려다봤어요. 차갑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계약서 어딨어?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여보한테 약속했어. 배신 안 한다고.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마담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쓸모없네. 마담장이 돌아섰습니다. 길바닥에 버려. 남자들이 달수를 끌고 나갔어요. 어두운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던져버렸습니다. 쿵. 달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계약서 사본. 순심이 만약을 위해 준 거였어요. 지켰어. 달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피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나 안 넘어갔어. 달수는 기어갔습니다. 한 뼘, 한 뼘, 피를 흘리며 집을 향해. 새벽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심이 나왔어요. 달수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수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투성이로. 이게 무슨 꼴이야? 순심이 달려갔어요. 달수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달수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피 묻은 종이. 계약서였습니다. 여보, 나 이거 지켰어. 달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 넘어갔어. 약속? 지켰어.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야. 달수를 끌어안았어요. 바보야.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 달수가 웃었어요. 피 묻은 얼굴로. 나 이제 진짜 남편이지?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달수를 안고 밤새 동이 텄어요. 순심이 달수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담장. 순심이 낮게 말했어요.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다. 순심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순심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 뽑아줄게. 그리고 그날 아침.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 신도시 및 지하철 노선 계획 전격 발표. 순심이 볼륨을 높였어요. 목동 일대 환승역 확정. 순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시작이다. 그날 아침 라디오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부, 신도시 및 지하철 노선 계획 전격 발표. 목동 일대 환승역 확정 및 상업지구 지정. 순심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왔다.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나왔어. 달수가 붕대 감긴 채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게 우리 땅이야? 응.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땅이야. 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응. 순심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긴 거야. 그 시각. 마담장의 사무실. 라디오 뉴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XX동 일대 환승역 확정. 마담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1년 안에 발표 안 난다며. 마담장이 변호사에게 소리쳤어요. 3년은 걸린다며.
변호사의 얼굴도 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마담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내 말 믿고 특약 넣어줬잖아. 그때 마담장의 머릿속에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1년 안에 정부 개발 발표 안 나면 땅값 2배로 돌려준다. 발표가 났어요. 1년 안에. 그럼 특약은 마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약이 발동 안 되는 거였어요. 순심이 산 땅, 그 똥땅이 환승역이 된 거였습니다. 땅값이 50배는 뛸 거예요. 아니야. 마담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이건 사기야. 전현이 나를 속인 거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담장이 직접 도장 찍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직접 특약 넣었으니까요. 끝났어. 변호사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끝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왔어요. 마담, 내 돈 내놔. 사기꾼, 경찰 부를 거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담장은 책상 밑에 숨었어요. 벌벌 떨면서 사흘 뒤 순심이 마담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순심의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엉망이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담장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못 잔 얼굴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 마담. 순심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무실이 왜 이래? 마담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심을 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너, 응? 내가 나를 속인 거지? 마담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발표 날짜를 어떻게 알았냐고. 순심은 웃었어요. 차갑게. 부처님이 알려줬어. 뭐? 마담은 모르지? 부처님 무서운 줄. 순심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순심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마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뭘 이행해? 마담이 판 땅 있잖아요. 순심이 말했어요. 그 비싼 땅, 강남 한복판. 그게 왜? 거기 개발 안 됐네? 마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더라. 순심이 웃었어요. 내가 산 그 땅, 개발 안 됐으니까. 설마, 특약대로 2배 물어내야지. 마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배? 순심의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히 4천만 원입니다. 마담장의 손이 떨렸어요. 알짜 땅은 순심에게 뺏기고 똥 땅값은 2배로 물어줘야 하고 이중으로 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심이 말했어요. 내가 산 논두렁 땅 있잖아. 거기 환승역 들어서더라. 마담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땅값이 50배 올랐어. 순심이 웃었어요. 고마워. 덤으로 줘서. 마담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살려줘. 마담장이 기어왔습니다. 순심의 발 앞에.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순심이 내려다봤어요. 우리 남편 팼을 때는 왜 한 번만 안 봐줬어? 마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갈비뼈 부러뜨려 놓고. 순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버려놓고. 제발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순심이 몸을 숙였습니다. 마담장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꿈에서 봤어. 뭐? 마담이 나한테 1,000원 던지던 거. 마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밥이나 사 먹으라고.
그렇게 던졌지. 순심이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냈어요. 마담 장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툭! 이거나 받아. 순심이 말했어요. 밥이나 사 먹어. 마담 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받은 거였어요. 현금 없지? 순심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무실이랑 마담 집 내가 압류할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빨간 딱지. 압류 딱지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마담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가 특약 넣었으니까요. 마담 장이 순심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손 치워. 순심이 옷자락을 털었어요. 우리 남편 피 묻은 손으로 어딜 만져. 마담 장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어요. 처절하게. 하지만 순심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법대로 하자며. 돌아봤습니다. 마담 변호사가 그랬잖아. 법대로 하자고. 마담 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순심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달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붕대가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어땠어? 끝났어. 순심이 말했어요. 우리 이긴 거야.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울지 마. 순심이 달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1985년의 가을. 순심은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곧 자기 것이 될 빌딩. 스님. 순심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밥값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담 장을 잡으러 오는 소리였어요. 순심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었어요. 달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하지만 험난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5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순심은 달라져 있었어요. 시장통 쌀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에서 박 사장으로 불렸어요. 건물 3채, 땅 5필지, 직원 12명, 사무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신용과 정직, 순심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사장님, 손님이요.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기, 땅 팔러 왔는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순심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자기가 보였어요. 빚쟁이한테 쫓기던 자기. 앉으세요. 순심이 자리를 권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빚이 2천만 원이에요. 땅밖에 없어요. 순심은 서류를 봤습니다. 경기도 외곽 땅이었어요.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얼마에 파실 거예요? 1,000만 원만 주세요. 급해서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이요. 순심은 가만히 여자를 봤습니다. 1,000만 원? 시세보다 500만 원이나 싼 가격. 금매였어요. 이걸 사면 500만 원 남는다. 순심의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정보는 길을 밝히오. 순심은 눈을 감았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마담 장에게 1,000원 구걸하던 자기.
바닥에 엎드려 돈 줍던 자기. 순심이 눈을 떴습니다. 1,500만 원 드릴게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 시세대로 드릴게요. 아? 하지만 저는 1,000만 원만. 급할수록 제값 받아야죠. 순심이 웃었어요. 내가 급한 사람 등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순심이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장사 시작하세요. 장사요? 응. 뭐든 좋아요. 분식집이든 옷가게든. 순심이 명함을 건넸어요. 잘 되면 연락해요. 건물 싸게 빌려줄게. 여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순심이 말했어요. 누가 손 내밀어 줬으면 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여자가 울었습니다. 순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자가 나갔어요. 달수가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500만 원 손해봤네. 손해 아니야. 순심이 웃었어요. 복 산 거야. 달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을 산다고? 응. 스님이 그랬어. 순심이 창밖을 봤어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래도 장사는 장사잖아. 장사만 하면 장사꾼이야. 순심이 달수를 봤습니다. 사람까지 하면 사업가고. 달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5년 전과 달랐습니다. 쌀집 뚱보가 아니었어요. 품격이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대단해졌다. 아직 멀었어. 순심이 말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람이 따르는 거야. 순심이 웃었습니다. 돈은 떠나도 사람은 남거든. 그날 저녁, 순심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 전문가들, 한국도 주의해야. 순심의 눈이 번쩍였어요. 버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달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출 회수한대. 전부 다. 순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부? 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한대. 갑자기? 응. 한 달 안에 갚으래. 순심은 계산했어요. 대출금 5억. 한 달 안에? 불가능했습니다. 땅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팔면 헐값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심의 얼굴이 굳었어요. 5년 동안 쌓은 게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스님, 순심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떡하죠? 지도에 이건 없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순심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어요. 잠깐, 급하게 팔면 헐값이라고? 그럼 반대로 급하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겠네? 순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고, 동자승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숨는 곳이 아니오. 선택하는 곳이오. 순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수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응? 왜? 내일 아침에 은행 가자. 은행? 왜? 순심이 웃었어요.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출 갚는 게 아니라 더 받으러. 뭐?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다들 팔 때야. 순심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 거야. 미쳤어?
아니, 순심이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야. 순심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스님이 주는 두 번째 시험. 다음 날 아침, 순심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달수도 따라왔어요. 은행 지점장실. 지점장이 순심을 맞았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로? 대출 더 받으러 왔어요. 지점장의 눈이 커졌어요. 네, 지금 상황이. 알아요. 다들 갚으러 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본점 지시가. 나는 반대로 할 거예요. 순심이 말했습니다. 지금 땅 사려고요. 지점장이 멍하니 순심을 봤어요. 산다고요? 네. 지금이요? 네. 지점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부동산 폭락 중이에요. 알아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순심이 웃었어요. 근데 바닥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걸 누가 압니까? 나는 알아요. 지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 사장님이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순심이 말했어요. 다들 미쳤다고 할 때 샀죠. 그 땅이 지금 뭐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지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환승역 부지. 전설이었어요. 박 사장의 신화. 은행에서도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점장님, 순심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무서우면 돈 못 벌어요. 겁쟁이는 평생 월급쟁이에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심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담보 여기 있어요. 제 빌딩 세 채 10억만 빌려줘요. 지점장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본점에서 대출 줄이라고 난리였거든요. 하지만 박 사장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잘리면 박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질게요. 순심이 웃었어요. 대신 저 부자 되면 지점장님 승진시켜 드릴게요. 지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약속해요. 순심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점장은 그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쌀가게에서 쌀퍼 나르던 손.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손. 하지만 악수하면 믿음이 갔습니다. 지점장이 순심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대출이 나왔습니다. 10억? 순심은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폭락한 땅, 아무도 안 사는 땅. 사장님, 진짜 괜찮아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미쳤다고 해요. 5년 전에도 그랬어. 순심이 웃었어요. 미친 사람이 돈 버는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순심도 불안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맞는 거지? 이번에도 맞는 거지? 동자승의 지도가 떠올랐어요. 황금색으로 빛나던 그곳. 하지만 그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도가 없었어요. 순심의 감과 경험뿐이었습니다. 여보, 달수가 돌아 누웠어요. 못 자? 응. 무서워? 응. 달수가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당신 믿어. 순심이 달수를 봤어요. 왜? 12년 동안 봤잖아. 달수가 말했어요. 당신은 틀린 적이 없어.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다르면 어때? 달수가 웃었습니다. 망하면 다시 쌀가게 하면 되지. 바보야. 응, 나 바보야. 달수가 순심을 안았어요. 근데 당신 바보 남편이잖아. 순심이 달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불안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됐어요. 다음 날, 순심은 또 땅을 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사장 미쳤대. 폭락하는데 사고 있대. 곧 망할 거야. 순심은 못 들은 척 했어요. 묵묵히 샀습니다. 싸게 나온 건 다 쓸어 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김 여사예요. 5년 전 급하게 땅 팔러 왔던 그 여자였어요. 아, 김 여사님, 잘 지내세요? 예, 덕분에요. 분식집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감사는요. 그때 제값 쳐주셔서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버텼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다 죽었어요.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소문 들었어요. 땅 많이 사신다고. 순심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 믿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틀린 적 없잖아요.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심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스님, 순심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맞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거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순심은 알았습니다. 대답은 스스로 찾는 거라는 걸 3000배로 배운 거였어요. 순심이 일어섰습니다. 달수야. 응? 내일 또 가자. 어디? 땅 보러. 달수가 웃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순심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걸어나갔어요. 두려움을 안고, 확신을 품고, 내일을 향해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은 알았어요. 폭풍 뒤에는 무지개가 뜬다는 걸. 그리고 1년 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심이 산 땅은 2배가 됐어요. 폭풍 뒤에는 무지개가 뜬다는 말, 진짜였습니다. 순심은 그렇게 2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순심은 몰랐습니다. 7년 뒤 더 큰 폭풍이 온다는 걸. 나라 전체를 삼킬 폭풍이.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TV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정부 IMF 구제금융 신청. 순심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전 부동산 규제 때 역발상으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팔 때 샀어요. 그 덕에 자산이 3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IMF, 외환위기, 나라가 망할 판이었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세입자들이 나간대요. 전부 다요. 순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 5채, 세입자가 다 나가면 월세가 끊기는 거였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땅 사겠다는 사람이 왔어요. 땅? 네. 경기도 땅이요. 시세의 3배 준대요.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배? 네. 현금으로요. 순심은 이해가 안 됐어요. IMF인데 3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군데? 일본 사람이래요. 순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 외환위기 틈타서 헐값에 한국 자산 쓸어가는 나라. 만나볼게. 순심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순심의 사무실에 남자가 찾아왔어요. 양복이 번쩍거렸습니다. 시계도 비쌌어요. 하지만 눈이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님, 남자가 웃었어요. 좋은 제안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경기도 땅 있잖습니까?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시세의 3배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순심은 남자를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땅에 뭐가 있지? 순심은 생각했습니다. 왜 3배나 주려고 하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결정하시면 4배까지 드릴게요. 남자가 말했어요. 현금으로요. 4배. 순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IMF의 현금 4배. 대출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팔까? 순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팔면 살 수 있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그때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정보는 길을 밝히요. 순심은 눈을 감았어요. 잠깐, 저 사람이 4배를 준다? 그럼 저 땅은 4배 이상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순심이 눈을 떴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그 땅 안 팝니다. 5배 드릴게요. 안 팔아요. 순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줘도 안 팔아요. 남자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해요. 순심이 웃었어요. 급하게 사려는 건 급하게 팔면 안 되거든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달수가 옆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괜찮아? 5배인데. 괜찮아. 순심이 말했습니다. 저 땅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알았어. 달수가 나갔어요. 사흘 뒤, 달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알아냈어. 뭔데? 저 땅 밑에 온천수가 있대. 순심의 눈이 커졌어요. 온천수? 응. 일본 놈들이 이미 조사했대. 개발하면 대박이래. 순심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역시 탐욕에 눈멀 뻔했어. 4배에 팔았으면 10배, 20배를 날린 거였어요. 여보, 달수가 순심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뭔가 있는 거. 몰랐어. 순심이 말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 느낌? 응. 급하게 사려는 건 뭔가 있는 거야. 순심이 창밖을 봤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줬어.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인데? 눈앞의 돈에 눈이 멀면 뒤에 있는 진짜 보물을 못 본다는 거야.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진짜 대단해. 아직 멀었어. 순심이 일어섰습니다. IMF 버텨야지. 어떻게? 세입자들한테 가자. 세입자? 응. 월세 깎아줄 거야. 달수의 눈이 커졌어요. 깎아줘? 지금 우리도 힘든데? 그래야 안 나가지. 순심이 말했습니다. 빈 건물은 죽은 건물이야. 사람이 있어야 살아. 순심은 세입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월세를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사장님, 진짜요? 응. 대신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올릴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입자들이 울었어요.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여기서 장사할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사장은 달라. IMF에 월세 깎아주는 건물주가 어딨어?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망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순심의 건물은 공실이 없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텅텅 비었는데 순심의 건물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IMF가 끝났어요. 순심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더 커졌어요.
건물 5채가 10채가 됐습니다. 경기도 온천 땅은 리조트가 됐어요. 땅값이 20배 올랐습니다. 순심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스님, 순심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2번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탐욕에 눈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순심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심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무심사주지 스님 비서입니다. 순심의 심장이 멎었어요. 무심사. 그날 밤 패어갔던 그 절. 스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심의 손이 떨렸어요. 동자승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4년.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순심이 찾아가려 해도 길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비에 쫓기며 올라간 산.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심이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순심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무슨 전화야? 달수가 물었습니다. 무심사래. 무심사? 그게 뭔데? 그 절. 14년 전에 삼천배 했던 곳. 달수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 응. 스님이 보자고 하셨대. 달수가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응.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자. 토요일 아침. 순심과 달수는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무심사 비서가 보내준 주소였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순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14년 전 그 밤이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맨발로 뛰던 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밤. 여보, 저기 봐. 달수가 말했어요. 산 위에 절이 보였습니다. 순심의 숨이 멎었어요. 14년 전과 달랐습니다. 폐허가 아니었어요. 깨끗한 기와 지붕, 하얀 담장, 단청이 선명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여러 대 있었어요. 여기 맞아? 달수가 물었습니다. 몰라. 순심도 헷갈렸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쓸린 마당, 연꽃이 핀 연못, 향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생머리, 회색 생활한복. 박 회장님이시죠?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네.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여자가 앞장섰어요. 순심과 달수가 따라갔습니다. 법당을 지나 뒤쪽으로 갔어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자가 물러났습니다. 순심은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4년 만이었어요. 들어오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심의 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 14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맑고, 오래된 목소리. 순심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앉아 있었어요.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님? 14년 전에는 8살이었어요. 지금은 22쯤 돼 보였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하지만 그 눈만은 똑같았습니다. 깊고, 차갑고, 맑았어요. 100년을 산 눈,
오래 기다렸소. 스님이 웃었어요.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이세요? 나도 늙소. 당신처럼. 스님이 말했어요.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바뀌지. 달수가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분이? 응.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00배 시키신 분이야. 달수가 스님을 봤습니다. 스님도 달수를 봤어요. 당신이 김달수요? 예. 계약서 지킨 사람. 스님이 피식 웃었어요. 독하더군. 맞으면서도 안 넘겼으니. 달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다 보고 있었소. 스님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심이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왜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스님이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시오.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순심과 달수가 앉았습니다. 스님이 차를 따랐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잘 살았소. 스님이 말했어요. 지도대로. 스님 덕분이에요. 내 덕?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길만 보여줬소. 걸은 건 당신이요. 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왜 지금 부르셨어요? 14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지해졌습니다. 경고하려고. 경고요? 앞으로 6년. 스님이 말했어요. 큰 시험이 올 거요. 순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험이요? 또요? 이번엔 다르오. 스님이 순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받을 거요. 사람이요? 그래. 당신 주변 사람. 스님이 말했어요. 배신이 올 거요. 순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신이요? 누가요? 그건 모르오.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기억하시오. 스님이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은 마음을 멀게 하오. 순심은 스님의 손을 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소. 스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마시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울긴. 스님이 피식 웃었어요. 아직 안 왔잖소. 미리 울면 안 되지. 스님이 일어섰습니다. 가시오. 준비할 시간은 있으니까. 순심도 일어섰어요. 스님, 다시 뵐 수 있어요? 필요하면 부르겠소. 스님이 웃었어요. 안 불러도 잘하겠지만. 순심이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달수도 따라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암자를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달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배신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몰라. 순심이 말했어요. 근데 스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 순심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심해야겠지. 순심이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을 내려갔어요. 순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배신이 올 거요.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요. 순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구지? 누가 배신하는 거지? 아직 몰랐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2005년 스님의 경고대로였습니다. 배신이 왔어요. 순심의 오른팔. 김전무. 1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순심이 키워준 사람. 시장통 후배였습니다. 그가 배신했어요. 순심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거래처와 짜고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5년 동안 30억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전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무실 바닥에. 왜 그랬어?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부족하게 해줬어? 회장님은 잘못 없습니다. 그럼 왜? 순심이 소리쳤어요. 10년을 믿었는데, 왜? 김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제 욕심. 순심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은 마음을 멀게 하오. 순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신고할게. 순심이 말했어요. 법대로 처리해.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순심이 돌아봤습니다. 감옥 가는 건 똑같아. 김 전무가 끌려갔어요. 경찰에. 순심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여보. 달수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거짓말. 달수가 순심 옆에 앉았어요. 울어도 돼.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응? 왜 사람이 이래? 순심이 울었어요. 10년을 믿었는데. 왜? 달수가 순심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날 밤. 순심은 꿈을 꿨어요. 동자승이 나왔습니다. 8살 그대로. 진흙탕 마당에 서 있었어요. 힘도?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예. 배신당하니까 어떻소? 죽을 것 같아요. 동자승이 피식 웃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소? 돈을 잃은 거요? 사람을 잃은 거요? 순심은 생각했습니다. 30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요. 순심이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사람 잃은 게 아파요.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예. 돈이 더 아프다고 했으면 당신은 끝났소. 동자승이 말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마음은 한번 비틀어지면 못 돌아와. 동자승이 순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 전무가 밉소? 예. 용서할 수 있겠소? 순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오. 동자승이 말했어요. 미워하느라 당신 마음 썩이지 말라는 거요. 원망은 자기를 갉아먹소. 상대가 아니라.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일어나시오. 동자승이 손을 내밀었어요. 3000배 한 사람이 이 정도에 쓰러지면 안 되지. 순심이 동자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선물이 있소. 동자승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보시오. 순심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꽃신이었습니다. 작은 꽃신. 수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이게 20년 전에 당신이 잃어버린 거요.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슬리퍼. 20년 전 그 밤. 산에서 끈이 끊어진 슬리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주었소. 동자승이 웃었어요. 근데 슬리퍼는 초라하잖소? 그래서 꽃신으로 바꿔놨소. 이 꽃신 신고 걸어가시오. 동자승이 말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고, 그게 사람 사는 거요. 순심이 울었습니다. 꽃신을 가슴에 안고,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동자승이 피식 웃었어요. 밥값 한 건 당신이잖소?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순심은 베개를 봤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잤나 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침대여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물건. 순심의 심장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어요. 꽃신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그 꽃신.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어떻게? 순심은 꽃신을 들었습니다. 안에 쪽지가 있었어요. 잘 걸어가시오. 마이너스 무심사.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님, 달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왜 울어? 그게 뭐야? 꽃신이야. 순심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이 주셨어. 순심은 꽃신을 신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발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처럼. 여보, 나가자. 순심이 말했어요. 어디? 회사. 순심이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달수가 순심을 바라봤어요. 어젯밤까지 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20년 전 3,000배 끝내고 내려오던 그 눈빛. 알았어. 달수가 웃었어요.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순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순심은 속으로 말했어요. 잘 걸어갈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으면서.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985년 겨울. 빚쟁이에게 쫓기던 쌀집 아줌마. 2005년 가을. 강남 복부인이 된 여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심은 오늘도 걸어갑니다. 꽃신을 신고 남편 손을 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정보는 길을 밝힌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밝힌다. 순심은 웃었어요. 꽃신을 신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